안녕하세요, 태블릿 친구입니다. 아이플레이 20으로 차량 내비게이션 만들기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아이디어가 좋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두 번째로 올렸던 영상이라서 저도 나름 의미 있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태블릿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동일합니다. 참고로 영상에 사용된 차량은 2014년식 프라이드인데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지 않는 차량입니다. 네오디움 사각자석을 하나, 둘, 셋, 4개를 구입해 주시고 그 다음 3M 테이프를 가장 강력한 1kg 하중까지 견디는 흰색 테이프로 다이소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에 부착할 철판은 3개를 구입해 줍니다. 검은색은 구입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벗겨집니다. 원핑 마그네틱 철판이 품절이라서 다른 회사 제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석을 이용한 장점은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순정 느낌처럼 밀착돼서 보기 좋습니다. 태블릿은 배터리가 있어서 여름철에 차량에 두고 사용하면 화재 위험 때문에 위험해요. 사용이 끝나면 탈착해서 집에서 보관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택사항인데요. 매번 내비게이션 실행하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AAL 내비 자동 실행 앱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세팅을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이 해주게 되면은 전원을 연결시키면은 T맵이 자동 실행되고 그 다음 전원을 빼게 되면은 T맵이 종료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석시 형태의 USB 케이블을 사용하면 편리한데요.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4세대 모델을 구입을 했습니다. 사전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태블릿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구형 차량 찾아보는 저랑 비슷한가요? 아니면은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 경우에는 차량에 투자하는 게 좀 돈이 아깝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올인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매립은 저는 좀 돈이 아깝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대신에 태블릿을 구입하는 거는 차량에 투자하는 건 아니죠. 평소에 이제 스마트폰보다 더 큰 화면으로 영상 감상을 하거나 아니면 웹서핑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화상 채팅 등에 사용을 하다가 차량 내비게이션 용도로도 사용을 하는 거니까 차량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건 아니지요. 대신에 가격은 올인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매립 비용보다는 높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그냥 제 기준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저는 10만원대부터 30만원대까지 제품으로만 차량 내비게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상 가격이 높아지면은 뭔가 잠시라도 차량에서 하차하면은 핸드폰처럼 꼭 들고 다녀야 된 귀중품이 될 것 같아서 가격의 기준은 30만원대를 넘지 않는 것이 심리적으로 좋았습니다. 10만원대 제품은 올더 큐브 아이플레이 20, 아이플레이 30, 아이플레이 40을 구입해서 테스트해봤고 이 제품의 국산 버전이 2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어요. 올더 큐브 제품만의 문제는 아닌데 저가형 제품들의 공통점이 지자개 센서가 없습니다. 나침판 센서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센서가 있고 없음은 지도를 사용하는 앱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사용감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자개 센서가 없으면 처음 출발할 때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좌회전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개 센서를 이용해서 나침판을 딱 켜게 되면은 좌회전이 아닌 내 위치가 지금 직진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죠. 초행길인데 방향을 잘못 알려줘서 반대로 가는데 유턴하는 것도 없다 하면 정말 난감하죠. 이런 현상은 보통은 처음 출발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출발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GPS하고 또 각 통신사의 기지국 통신으로 인해서 내 위치를 잡아주게 됩니다. GPS와 기지국 통신은 내 위치를 잡아주고 지자기 센서는 방향을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지도 어플을 켜고 출발지 목적지를 선택하고 아래 나침반을 누르면 그때부터 회전을 하죠. 이 기능은 지자기 센서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기능이 안 되면 지도와 주변 건물을 이렇게 보면서 찾아가야 되는데 이거 정말 불편합니다. 실제로 10만원대 외산 스마트폰을 구입을 했을 때 이 기능이 없었고 지금 이제 안 쓰는 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플레이 20 또는 아이플레이 30, 아이플레이 40 이런 제품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자기 센서가 없는 제품은 가급적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플레이 40은 충전기 방향이 달라서 왼쪽에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회전 기능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으나 충전 포트 위치가 다르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이플레이 40은 실리콘 케이스를 착용을 했어요. 왜냐면 좀 20보다는 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아낀다는 마음으로 실리콘 케이스를 착용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철판을 달았죠. 근데 막상 달아보니까 일체감이 없이 조금 튀어나와 보입니다. 저는 디자인이 우선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케이스 착용하고 사용하는 거는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중급기 태블릿으로 넘어가면은 지자기 센서를 탑재한 제품들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30만원대에 구입했던 레노버 P11 프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11인치 대화면에 OLED 액정과 돌비 사운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괜찮습니다. 11인치 제품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요. 화면이 커서 시원시원하지만 운전석에서 볼 때 위치를 잘못 맞추면은 이 핸들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11인치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미리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오른쪽을 밀착해서 거의 끝까지 밀착을 했어요. 그래서 부착을 했더니 시야를 가리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12인치 제품을 구입을 한다 그러면 이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요. LTE 모델이 없었고 핸드폰으로 테더링, 핫스팟을 사용해서 데이터 연결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처음 연결만 해주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트에서 장을 본다거나 아니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들렸다 갈 때도 매번 다시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귀찮아짐에 빠진 사람은 이것도 굉장히 귀찮아요. 자동으로 핫스팟을 잡아주는 앱도 있는데 저는 그것 대신에 블루투스 테더링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모바일 핫스팟 및 테더링 옵션에 들어가면은 블루투스 테더링 기능이 별도로 있어요. 블루투스는 이어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평소에도 끄지 않고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에서는 별도의 작업을 해줄 필요 없이 태블릿에서만 사용할 때마다 한 번씩 연결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연결이 됩니다. 또 다른 장점은 핫스팟보다 배터리 소모가 적기 때문에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매번 충전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단점은 핫스팟보다는 데이터 속도가 느린데 내비게이션 용도로는 충분한 속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터치하는 것도 불편하다면 LTE 통신이 되는 제품을 구입해 줘야 됩니다. 저는 불편해했고 LTE 통신된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아이플레이 시리즈는 모두 LTE가 지원되지만 지자기 센서가 없어서 탈락시키고 솔직히 말해서 국산 제품 중에 삼성 말고는 거의 대부분 제품들이 중국 제품들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방식이라서 지자기 센서가 대부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제품 중에 가장 저렴한 제품을 찾으면 10만원대의 갤럭시 탭 A7 라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갤럭시 탭 A7을 먼저 구입을 했어요. 이 제품은 지자기 센서도 있어서 내비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단점이 있어요. 저가 태블릿답게 디자인이 제 기준으로는 조금 안 이뻤어요. 화면 베젤도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차량에 부착을 하면은 아이플레이 20보다도 안 이뻤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자석식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갤럭시 탭 A7은 자석식 커버를 닫으면은 화면을 끄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기능이 철판을 직접 뒤에 부착하고 자석으로 거치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화면이 꺼져버리게 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이쪽 부분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화면이 꺼집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자석 위치도 바꾸고 또 철판 위치도 바꿔서 사용을 하면 되긴 합니다. 이미 갤럭시 탭 A7을 구입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갤럭시 탭 S5e입니다. 이 제품은 최근까지 4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어서 제 관심 받기였는데요. 얼마 전에 가격이 30만원대 후반에 판매되고 있어서 드디어 구입을 해줬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S 네이밍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 거죠. 갤럭시 탭 S 플러스 E 또는 갤럭시 탭 S 플러스 라이트, 갤럭시 탭 S 플러스 FE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갤럭시 탭 A와 갤럭시 탭 S 사이의 중급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갤럭시 탭 S5e가 5.5mm의 두께고 손에 감기는 느낌이 고급 제품을 들고 있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가격이 높은 만큼 갤럭시 탭 A7과는 비교 불가죠. 그리고 갤럭시 탭 A7에서 발생했던 자석으로 인한 화면 꺼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어요. 기존에 제가 즐겨 사용하던 원피 마그네틱 철판이 품절돼서 대체 제품으로 구입을 해줬는데 주문할 때 이제 보조 철판을 선택 1로 하고 그 다음 선택 2는 F를 선택하고 6cm 직사각형 6개를 선택해주면 돼요. 제대로 안 보고 구입을 해줘서 저는 이제 4개를 체크를 했는데 그래서 구입을 했더니 이렇게 한 무더기가 왔어요. 이게 최소 수량이 1개이고 1개의 묶음이 6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1,500원밖에 안 해요. 이거 꿀이네요. 또 다른 재미있는 점은 레노버 탭 P11 프로에서도 뒷면이 자석 방식이라서 냉장고와 같은 철판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뒷면에 철판을 부착하면은 자석 기능이 잃어버려서 상당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착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갤럭시 탭 S5e는 뒷면에 철판을 붙이고도 자석 기능이 계속 유지돼서 이렇게 냉장고에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좋네요. 끝으로 후방 카메라는 어떻게 보이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후방 카메라는 주차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만 태블릿을 부착해서 하단에 미리 부착해둔 이 자석 2개를 이용해서 여기다 부착을 해요.
이 방법이 싫다면은 와이파이가 되는 후방 카메라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해요. 저는 사용해보진 않았어요. 이미 후방 카메라가 있는데 별도로 돈 들여서 설치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방법이 싫다면은 하단 매립형 느낌은 포기하고 상단 창문 쪽에 거치해서 사용해주세요. 오늘은 태블릿으로 차량 내비게이션 만들기 2탄 태블릿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힘내서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